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상존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화석 연료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 2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업 청구권자 수인데요. 32만 6천 명이 나오면서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 21만 명에 크게 못 미치지만 예상치인 34만 8천 명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발표됐던 9월 ADP 신규 고용 지표는 56만 8천 명으로서 예상치 42만 8천 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된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미 원자재 가격의 큰 폭의 증가, 특히 석탄 가격, 천연가스, 유가 상승이 최근에 안정을 찾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부분이 좀 삐거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물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BDI 수치를 보시면 5,647을 기록하면서 지금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갈등, 각국 간의 무역 갈등,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7월에서 9월 이 3분기 수치가 최고점에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 빠르게 하락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파웰 의장도 내년 7월까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앞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1.57%를 돌파하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오늘도 나스닥과 중소형주 러셀 2000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해도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시장의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고용시장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영업 마진율이 하락할 것인데 그 폭이 예상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1, 4분기가 미국 S&P 500은 영업 마진율이 12.8%, 2분기가 13.1%, 3분기 예상치가 12.1%로 1%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식시장의 흐름은 실적이 중요한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10월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지속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을 예상합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증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 중국장이 열릴 텐데 심천지수 위주의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투자의 20% 정도를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TF를 보시면 좀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미국 상장 지수 ETF 다우존스에 관련해서는 DIA, S&P 500으로는 SPY, 나스닥으로는 QQQ, 러셀 2000으로는 IWM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 관련으로서는 홍콩 상장되어 있는 심천지수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요. 3147HK, 3173HK를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